저도 왜냐면 교통사고를 겪었었던 적이 있으니까. 블랙박스에 동생한테 늘 대화하듯이 살아있는 동생한테 대화하듯이 힘들어. 힘들어. 힘들었어.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많습니다. 이번 사고 제보자분의 남동생이 6개월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대요. 젊은 나이에. 어머님은 아들을 잃고 많이 상심하셔갖고 거의 날마다 아들을 보러 가신답니다. 낙골당에. 이 따님께서는 결혼 기념일 맞아서 제주도에 가족 여행 가기로 했대요. 엄마 같이 가요. 아니야. 난 네 동생 보러 가야지.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그냥 부부와 아기 그렇게 떠났답니다. 그런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쪽? 와, 어머님이세요. 아이고. 어머님 차예요. 아유, 어떤 일이었을까요? 제발.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네. 얼마 안 됐어.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갑니다. 정상적으로 저 1차로 좌회전 대기하는 차들이고 정상적으로 가는데 이게 뭐가 있을 게 없어. 그런데 이게 뭐가 있을 게 없어. 그런데 어머,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트레인이야. 뭐야 어떻게? 이게 뭐야? 트레인이야. 뭐야? 여기 올 수 없는 자리예요, 차가. 어떻게 저렇게 와? 저 차는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서 나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주행이죠. 예, 중앙선은 없지만 중앙선 침범과 똑같은 거죠, 그죠? 미쳤나 봐. 저 차 왜 저런 거야? 그리고 이 상황이 뒤에 오던 차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상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 숨 막힌다, 숨 막혀. 앞차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가는데 저 앞차가 어머님 차예요. 오, 깜짝아. 이렇게 빨리 온다고? 이게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였어요. 아, 끔찍하다, 끔찍해. 말도 안 돼. 어떻게 해? 저 차는 왜 그랬을까요? 졸음운전? 졸음도 아니고요. 술? 술도 아니고요. 빨진인가? 마약? 졸피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졸피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약이네. 마약이구나. 아, 수면제. 수면제. 네, 수면제죠, 수면제. 제정신 아닌 것 같아. 그때 왜 운전을 해? 그게 우울증 있으신 분들한테 처방이 되고 또 불면증 있으신 분들한테 처방이 되는데 그것은 그 용량을 꼭 지켜야 된대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자기가 그 눈 뜨고 움직였는데 기억을 못하는 그러니까 술 많이 취했을 때 필링 끊긴 거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대요. 너무 위험한데? 위험한 약이구나. 게다가 또 치사량에 가깝게 많이 복용한 상태라고 들었대요. 미쳤나 봐. 날벼락이죠, 날벼락. 그렇죠. 엄마는 정상적으로 가시다가 갑자기 너무 억울하다. 진짜 무슨 일이야? 이 따님
아빠 일찍 돌아가셨죠? 동생 먼저 떠났죠?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너무 안 되셨다. 이 따님의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어우, 어떡해. 아침에 출근하시던 길이었고요. 저 아파트 주변이 엄마 사무실이었거든요.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 사이에서 출발한 지 6분 만에 사고가 나신 거예요. 일이 일어나려면 저럴 테니까. 너무 억울해. 아침에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충격이 너무 심해서 그냥 멍하게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경찰서에서 한번 나오셔라고 해서 남편이랑 같이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졸피뎀이 과량 복용이 됐었고 그걸로 인한 사고였다. 지금 가해자는 입원 중이고 선망 증상으로 인해서 대화조차가 안 되고 가해자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만 들었어요. 어? 응?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그분이 아무리 처방을 받았다 할지라도 운전해서는 안 될 약을 그것도 과량을 복용을 해서 왜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그거에 저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병원 간호사로부터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이게 확인을 받고 싶어서 형사님께 계속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전혀 연락도 안 되고 알 수 없었고. 에? 아니, 뭐야, 이건 또. 경찰서에 가서 일단 사인을 하러 갔는데 엄마의 차는 저희 엄마 차는 어디 있을까요? 차 있는 곳도 모릅니다. 어? 그리고 사고 난 당사자들의 블랙박스 정도는 경찰이라면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되물었는데도 없었다, 못 찾았다 라고만 하더라고요. 미쳤나 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사실 교통사고에서 가장 큰 사고는 사망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후의 대처가 사고 난 차량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경찰에선 블랙박스조차 확보를 안 했다라는 건 가족이 그걸 일일이 또 다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또 떠나보낸 엄마의 그 그리움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너무 이거 좀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은 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쵸. 경찰이 네, 네, 조치조차 안 하고 있는 게 저희도 전문가도 아닌 사람인데 엄마 블랙박스는 금방 찾을 수 있었거든요. 진짜 어떻게 아, 엄청 우셨겠다. 그렇게 무서울지 몰랐었어요. 엄마가 운전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동생이 채 6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장례식 다 마치고 엄마 집으로 바로 들렸다가 여전히 그냥
엄마의 모습이 일상생활의 모습이 똑같더라고요.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카스테라랑 커피. 아침을 식탁 위에 차려놓고 본인은 정작 라면 한 그릇 끓여 드시고는 출근하셨더라고요. 블랙박스에 동생한테 늘 대화하듯이 살아있는 동생한테 대화하듯이 힘들어. 힘들어. 힘들었어. 힘들어. 힘들었어. 그러면 모든 걸 생각하면 다 후회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날은 같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해보기도 했는데 안 가시고 그냥 집에 있으면 아들이랑 늘 있는 것 같다. 제가 차라리 그때 억지로라도 그냥 내려갔었으면 어땠을까. 엄청 후회가 되더라고요. 힘들어. 힘들었어. 하나하나가 다 그냥 마음에 다 걸리더라고요. 엄마의 핸드폰 케이스가 너무 낡았는데 내가 왜 이것조차 몰랐을까. 제가 그냥 엄마한테 넋두리 삼아서 그때 일기 쓰듯이 그냥 내 아이가 입학을 했어. 꽃 피웠던 거, 딸을 학교 마치고 왔던 거 그런 것도 좀 적고. 엄마 잘 있었어? 내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말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어떤 거로도 엄마 억울한 거는 곧 잘 될 거야. 엄마 편안하게 잘 지내? 너무 고생 많았어, 엄마. 고마워. 사랑해. 네. 우리 규현 씨는 안타까운 사연 보면서도 눈물을 꼭 참으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주르륵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제 6개월 안 사이에 아들을 암으로 먼저 하늘 위로 떠나 보내고 혼자서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아들한테 말을 거시는 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혹시 됐었다면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다라는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왜냐면 교통사고를 겪었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보니까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좀 웬만하면 안 우는 편인데 많이 슬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사실 사건에 대한 조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남아 계신 따님분 마음도 너무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 가해자는 약물 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케 했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 치사죄로 아주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상적이어야 처벌할 텐데 지금 선망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있더니 처벌이 진행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보상받을 거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경찰이 조치조차 안 하고 있는 게 지금은 조사관이 바뀌었답니다. 바뀐 그 조사관은 많이 위로해주면서 다행이네요.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아픈 사고를 스스로 파헤쳐야 된다는 거는 정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거기다 어머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상태실 텐데 또 그런 사고를 당하셔서 보는 저희도 이렇게 안타깝고 속상한데 당사자는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보는 다 저희가 어떻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이런 비극이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